사실 이분은 저한테 찾아오실 때 내 문제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못났다, 가스라이팅 당한 분이었어요.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네가 참지 않아서, 또는 네가 너무 약해서. 연애든 뭐 가족이든 직장에서는 지치고 시달려서 저에게 무기력하고 우울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농담하는데 참 만남에서 이렇게 독특한 말이 들렸어요. 네. 예를 들면 말끝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상태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들어봤고, 네. 오늘 제가 이 향기를 딱 맡으면서, 네. 사실 저희 병원에 방명록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 병원에 오시는 내담자분들, 환자분들이 사연을 적기도 하고, 치료받은 후기를 적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적기도 해요. 거기에 딱 적혀있는 사연이 이 향기가 좀 떠올라서 사실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같이 읽어보고, 또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방명록이 있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맨날 봐요, 맨날.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 답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근데 제 문제가 아니라고 해주셔서 또 저에게도 날개가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직은 펼쳐본 적도 없어서 두렵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제 삶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분의 사연을 아니까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사연 읽었을 때 어떤 거 좀 떠오르세요? 보통 저는 이렇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정말 저도 제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그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읽으면서도 딱 그 감정이 느껴졌는데 엄청 내 탓하게 되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 저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제 삶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분 보면은 자기도 이렇게 밝은 세상, 뭔가 주목받고 나도 나만의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희망을 찾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느끼신 마음이 딱 정확한데, 네. 제가 사실 이 노트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걸 작성해 주신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 노트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막 찾아서 이걸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분은 저한테 찾아오실 때 내 문제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못할까요?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순한 말투, 너무 예의 바른 말투, 딱 일단 들어오시면서도 90도로 인사하시고 들어올 때 그 문 닫는 거 있잖아요. 네. 문 쾅 닫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문소리 날까봐 문도 살금살금 닫는 분인데,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던 분이었어요.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네가 참지 않아서, 또는 네가 너무 약해서,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게 더 자책하고 이랬던 분이었고, 연애든 뭐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이런 더 강한 사람들에게 되게 휘둘림을 당하면서 되게 지치고 시달려서 저에게 무기력하고 우울에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면담하는데 첫 면담에 제가 되게 독특한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자주 쓰는 워딩이나 자주 쓰는 표현이 저한테 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되게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끝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이런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려요. 근데 이분은 되게 독특하게 일종의 가해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가해자를 님이라 불렀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 진짜 화가 난다, 그쵸.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장님은 너무 저걸 부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연인이라고 한다면 연인에게도 존칭을 썼어요. 심지어 동갑인데.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우리 문화에서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왜 존칭을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맞았구나. 네,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욕해야 될 상대들, 그리고 미워야 될 상대들, 나를 힘들게 한 상대를 모두 존칭을 쓰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때 조금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좀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이 들어와서도 계속 이야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묘하게 저한테 그 날개가 숨겨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면담을 끝내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당신 탓이 아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저라면 욕했을. 이런 분들은 막 못하니까 제가 더 흥분해서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 어딨냐. 이건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다 들리지 않더라도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준 다음에 날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그거 딱 적고 가셨을 때 저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되게 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스라이팅 관계들을 많이 끊어내셨고 네. 그리고 사실은 치료를 종결했어요. 보통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저는 살짝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뭔가 내가 착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조건 남에게 맞춰줘야지 무조건 내가 배려해줘야지 더 나를 봐줄 것 같고 더 나를 좋아해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럼 그게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거나 완벽주의가 있어서 스스로에 되게 처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도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랬을 때 옆에서 또 네 잘못이야라고 해버리면 그 말에 되게 꽂혀서 자책하고 되게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객관적인 시선을 찾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꼭 성격이 아니더라도 우울증이 오거나 심한 불안증이 오면 이렇게 사고나 판단이 조금 흐려져서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자기가 가진 장점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분의 애프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무 궁금해요. 이분이 그 3년 전에 좀 이렇게 치료하다가 좋아지셨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여린 마음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좀 지나서 딱 이름이 다시 뜬 거예요. 오. 그래서 반가운 마음과 이제 걱정하는 오, 마음이 그쵸.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도 약간 가벼운 불면증이 있어 찾아오긴 하셨어요. 근데 건강 지내고 계셨어요. 오. 직장도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직을 해서 이전에는 불합리한 조건도 다 참고 갈아놓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디 가도 나를 받아주지 못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힘들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 잘 지내고 계시고 저한테 오셔서 처음에도 제가 뭐가 좋아지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딱 오셔서 저한테 명료하게 이전처럼 불안하고 우울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잠만 못 자요. 잠만 치료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도 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냐. 모르겠다 하셨다. 근데 명확하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 뭐 오래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안 오셨네요. 제가 원장님이었다면 너무 기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틀을 깨기가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치료를 통해서 또 그게 됐다는 것도 맞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사실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나 뭐 네. 상담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네.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길게 뭐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잖아요. 물론 단기간에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향기 이야기로 돌아오면 상탈의 향기를 사실 그분 이야기 들었을 때 떠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그 단단해진 내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이런 우디 향기가 느껴졌어요. 단단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향기의 존재는 뽐내지만 네. 되게 매력있고 맞아요. 당당해진 그 자신감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안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되게 떠오르는 향기고 잘 지내시길 아직도 바랍니다. 이 정도면 영상 편지 한번.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원장님이랑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환자분을 이렇게 다 신경 쓰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난 환자지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향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이 더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그분에게서 향기가 느껴지거나 네. 향기를 주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줘요 또 그럴 때. 근데 또 제 환자분들이 못 받아요 또 착해서.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예를 들면 네. 여기 가서 저거 사실 받아가라. 네. 그럼 꼭 사가고 받아가면 또 막 되게 미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비치해두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필요할 때 가져가시라. 그래서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저희 얼러트 있어요. 네네네. 알고 있어요. 기억력에 끝판왕. 그래서 로즈마리 이런 향기들을 패츄리, 주기도 네. 하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지브리드 이런 향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워커 애프터레인 이런 향기를 드리기도
나오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분들이 제와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효과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다른 세계로 빠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상처받은 마음에 저희의 이야기와 또 이런 향기로 위로를 받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르라보 상달 섬섬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도 더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또 듣고 싶은 얘기들 환자분 사연처럼 어디 가서 내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또 궁금하다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제가 마음에 대한 또 치유책과 거기에 또 어울리는 향기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